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오는 7월부터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도 단비 같은 소식일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한진관광 김정수 대표이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업계가 좀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동안 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힘들었죠. 대부분 여행사가 이제 해외 여행에 의존하고 있는 터라서 아마 매출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여행사는 국내 여행 상품 판매로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매출을 늘리고자 많이 노력을 했다고는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행사가 이제 해외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서 아마 매출 제로인 것은 서로 동일했을 것으로 그래서 무척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다른 여행사도 그렇겠지만은 저희도 사무실을 좀 축소한다던가, 네. 그다음에 또 인원 조정하는 부분, 희망퇴직도 실시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정부에서 정부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예.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고. 임직원하고 회사 모두 이제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아주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희망퇴직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존의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한진관광의 전체 임직원은 얼마 정도였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 연초에는 한 250명 규모로 운영이 되다가 작년 한 20명 정도의 자연 감소가 있었고 11월 말부로 이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요. 이때 한 100명 좀 넘은 인원이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어떤 커다란 보상도 못 해주면서 이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렇게 안녕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대표로서 아주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네. 와중에 지금은 이제 한 인원의 절반 정도, 한 120명 좀 넘는 인원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출근을 하면서 5일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4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역시 유급휴직을 실시를 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행 업무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지금을 좀 비교했을 때 임직원의 절반가량이 감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네, 그렇죠.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꾸준히 나왔는데 지원금은 한 달에 얼마 정도로 나왔는지 그게 얼마나 도움됐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여행 업계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이 되고요. 네. 일부 여행사는 직원들이 받는 급여의 70% 중에 90%를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10%는 이제 회사가 지불을 하고 일부 여행사는 7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25%를 지원을 받고 또 일부 여행사는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회사가 지불을 하는 이런 거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쾌하게 얼마큼이 지불이 됐느냐 이렇게는 조금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 정부 지원금이 약 1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상황이 계속 나아져야 할 텐데 앞서서 정말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들려온 이 소식이 좀 단비처럼 다가왔을 것 같은데 오늘 정부가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그동안 저희 여행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네. 늦은 감이 있지만은 아무튼 이번 정부 발표는 너무나 기쁜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에서 이제 여행업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 발표로 해서 가고자 하는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이 좀 생겨서 여행이 가능한 지역 또는 그런 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예전같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연내에는 해외여행이
일부라도 좀 개시되지 않을까,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표님, 그 현재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는 일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예. 그 단체 여행을 일단 추진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방역 관리 상황이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처럼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를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건데, 현재 예. 이들 국가는 어떤 상황인 거고, 또 여행을 갈 때 필요한 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정부에서 발표한 것 따르면은 뭐 트래블 버블이라 해가지고 여행 안전한 번역을 상호간에 체결돼서 그런 방역이 우수한 국가에 대해서는 서로 오가는 거를 격려 없이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일단 동남아 쪽이 방역이 잘 되다가 요 근래 뉴스를 보면은 백신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여행 문의라든가 상담에도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고객들 분께서 예전 같으면은 동남아 가까우니까 좋다, 한번 뭐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우리 한국인 분들이 자주 찾는 뭐 싱가포르나 타이페이 가고 싶다, 뭐 이런 문의가 있다가 요 근래에는 오히려 거기보다는 뭐 유럽 쪽이라든가 하와이 이런 쪽으로의 문의, 예약까지는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그런 쪽의 문의가 일단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일단 여행을 갈 때는 뭐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은 뭐 접종 안 하신 분들이 일단 예외로 하더라도 접종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PCR 검사를, 음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PCR 검사를 받는 게 물론 국가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거의 유사하게 한국에서 출발할 때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현지 국가에서 도착할 때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출발할 때도 역시 음성이 나왔다는 증명서를 그 현지의 어느 뭐 병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데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고 PCR 음성이다 하는 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한국에 또 돌아와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의 경우에도 하루 정도는 자택에서 격리를 하다가 보건당국에서 뭐 요 시간대에 아니면 내일 몇 시에 보건소로 와서 아니면 다른 지정된 병원으로 가서 PCR 검사 받으세요 라는 의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받고 음성입니다 라는 게 확정이 돼야만이 격리가 풀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격리가 해제되고 접종을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네. PCR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여행하는 심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PCR 검사를 받으려면은 가격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1회당 15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때 15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고 현지 병원에서도 뭐 15만 원, 많게는 20만 원 이걸 받아야 되니 여행 상품을 구성하는 여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직접 지불을 하는 손님들 입장에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이걸 또 이제 한국말로 된 게 아니라 영문으로 된 거를 또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 해외 여행을 단계적으로 좀 추진을 하더라도 일단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안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PCR 검사 확인서를 계속 제출해야 되는 게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백신 맞은 분은 전부 다 되겠거니 뭐 이렇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PCR 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은근히 이제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고, 저희들한테도 예약 상담이 오는 분들도 보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9월에 베트남 쪽에 이제 골프 전세 얘기를 냈고 11월에부터 출발이 가능한 허니문들을 신혼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은근히 뭔가 좀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야, 백신을 맞았는데 내가 직접 갈 수 있냐? 진짜로 갈 수 있는 거냐? 거기 가서 뭐 격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성의 질의, 상담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실제 네. 예약으로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런데 또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또 변이 바이러스도 이렇게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빈틈없는 방역 관리를 위해서 이런 PCR 검사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좀 제출해달라고 하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그런데 차츰차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 해외 여행의 빗장도 조금씩 풀리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원 대신 직원분들이 계실 거지 않습니까? 경영 상태가 좀 나아지면 그런 분들 다시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모색을 하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 희망퇴직을 한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작년 초에 한진그룹 다른 그룹사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저희 이 코로나로 해서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게 1월 말 2월 초부터인데 실제 200명 이상의 직원들을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저 직원이 이번에 희망퇴직하는 직원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고 실제적으로 퇴직을 할 때는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근데 네. 이제 관두는 직원들한테는 여행이 어느 때인가는 좋아지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 가족으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지금 직원들도 다른 배달 업무라든가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업체의 배달 업무라든가 알바 같은 거 하면서 나아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가급적이면은 저희 한진관광의 옛 멤버로서 다시 합류하는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는 직원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돼서 여행 업계도 다시 힘을 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진관광 김정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